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SK 이터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SK 이터닉스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의 그림을 좀 보여준 바가 있었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ESS라는 테마가 형성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SK 이터닉스도 이 ESS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ESS의 상당히 중요한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SK 이터닉스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으시면은 꼭 댓글 남겨주신다면은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다음 영상에서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SK 이터닉스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일단적으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SK D&D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만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이죠. 올해 3월달 말쯤에 상장을 했었는데, 일단 인적 분할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쉽게 예를 들어 보자면 케이크를 조각 내서 각각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른 것 같습니다. 원래 있던 기업이 일부를 분리해서 새로운 독립된 회사를 만들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적 분할은 이 주주 구성은 변하지 않고 회사만 수평적으로 나눠지는 수평적 분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투자회사 주식으로 교환하면서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SK D&D와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SK 측에서 인적 분할을 결정하게 된 거고요. 다음으로, 그렇다면 SK 이터닉스가 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풍력, 연료전지, ESS,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4년 1분기 매출을 좀 확인해 보자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 약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ESS 같은 경우 53%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ESS 비중이 높기 때문에 ES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여태 제가 매번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ESS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ESS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사실 오늘 주가 상승의 이유도 ESS 시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라고 해본다면, 미국에서 ESS를 밀고 있다는데 이 세계 전력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이죠. 주파수 조정, 부하 조정, 무정전 전원 이 세 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력 공급 계통에서 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생기는 이 주파수 변화를 표준 주파수로 맞춰준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발전량이 많을 때 전력을 저장했다가 발전량이 부족하면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 그리고 정전이 발생했을 때 저장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 중국, 호주 등에서는 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받아줄 ESS가 필요하다라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ESS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를 저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급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남아도는 전기를 좀 받아주는 ESS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이미 이 미국에 진출한 바가 있어서 오늘 ESS 관련 이슈로 상승했었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SK 이터닉스 주가를 보시면 17%로 상승 마감을 했었어요. 21%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윗꼬리가 잠깐 달리면서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17% 마감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있는데, 일단 저항대 부근이 우리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딱 이때였어요. 이 6월 19일 그리고 20일 6월 21일 이때 당시에도 결국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지 못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저항대 부분은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줄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이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SK 이터닉스 신고가 부근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지지 라인은 어디인가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과거에도 이 부분 좀 지지해 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줬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부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지 라인은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우리 2차적인 지지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2차적인 지지 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주가는 하락 추세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SK 이터닉스 수급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56,000주 정도 매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 15,000주 매수, 기관의 17,000주 매수인데, 특히 투신과 이 사모펀드에서 들어온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기타 법인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기타 법인의 매수세가 어디 법인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공시가 나오질 않는 이상 어디 법인에서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확인할 길은 없죠. 그래서 공시가 나오길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달 기준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어느 정도 매도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SK 이터닉스의 그 긍정적인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SK 이터닉스 이러한 점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